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 보드 VO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게시판과 관련이 있는 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제목이죠. 제목, 암호, 글쓴이, 내용.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러한 이름으로, 자, 화면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으로부터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저장하기 전에 뭔가 테스트가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바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자바에서 이런저런 거로 지어 구조라든지 컨트롤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OK가 되면은 그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수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메소드를 통해 변수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용, 컨텐트, 사용자가 자 게시판에 내용을 다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내용 게시판의 내용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많은 글들이 거기 여러 줄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무제한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글자를 뭐 3만 자 입력을 했다라든지 5만 자 입력을 했다라든지 아무리 많이 써도 5만 자가 되지는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허용치는 분명히 어떤 한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제한으로 내용을 다 들 수 있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측과도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하고 넘어오는 데이터에 관련해서 글자 수 체크를 하고 글자 수 체크를 해서 한계치만큼만 딱 자르도록 한번 여기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뭐 제목도 그렇죠. 제목도 무한대로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두면은 안 되잖아요. 제목도 100자나 200자 정도 내외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버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끊어야 되죠. 제목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내용보다는.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목 보면 그러잖아요. 보통 200자 이내로 작성하시오라든지. 그래서 제목을 200자 이내라고 해볼게요. 200자 이내로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은요.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바로 데이터가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자바의 변수에 세팅이 돼요. 하지만 자 이렇게 우리 여기 작성을 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요. 변수에 바로 대입이 되지 않고 일단은 메소드에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타이틀이 지금 저장되기 위해서 set title이라는 메소드 지금 저장 처리를 위해서 변수에게 저장 처리를 위해서 set title이라는 메소드를 set title이라는 메소드에게 데이터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자 이내라는 어떤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온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대한 길이 체크를 할 수 있죠. 전에 우리 스트링 메소드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인티저 len. 자, 20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title.length. 자, 전에 우리 몇 강에 있었었죠? 우리 문자열 관련 클래스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에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변수의 값이 있을 때, 문자열 값이 있을 경우에 그 길이를 체크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죠. 아, 여기에, 잠시만요. 점 트림. 됐습니다. 아, 중간에 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트림이 의미하는 거는
앞뒤 공백 제거. 자, 스트링 관련 메소드에서 트림이 의미하는 건 앞뒤 공백 제거죠. 자, 타이틀 앞뒤로 공백이 있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자, 앞뒤 공백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길이가 len에 넘어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인을 합니다. 자, if 만약에 len이 길이 체크를 했더니 자, 200자보다 크더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다면은 잘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에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또는 그 글자를 200자로 이제 중간에 그냥 확 잘라버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자바에서는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지는 못해요. 그런 건 JS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일단 자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부터 200자만큼 그 순서대로 딱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범위 출력에 해당이 되는데 전에 우리 스트링 메소드 관련 메소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메소드 많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자, 뭐냐면 서브 스트링. 자, 서브 스트링은 자, 시작값과 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end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세팅을 해서 그 범위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자, 그러한 메소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타이틀 점 서브 스트링. 자, 0번부터 자리 번호를 통해서 갖고 오는데 자, 맨 앞에 번호가 0번이잖아요. 자, 200번 직전까지 갖고 온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길이가 문자열에 대한 길이가 앞뒤 공백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하고 길이 체크를 했는데 200자가 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타이틀 이퀄 자, 타이틀 점 트림 자, 트림을 먼저 하고 앞뒤 공백 제거를 하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랭스라는 메소드를 통해 길이 체크를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얻어지겠죠? 혹시 길이가 문자열에 대한 길이가 200자를 초과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맨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자, 뭐죠? 200자만큼 자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세팅을 지금 서브스트링으로 했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와 관련한 그 우리 테스트는 7강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7강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7강을 보세요. 7강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메소드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강이 있습니다. 자, 지금 getSe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응용을 해봤고요. 자,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작성만 하세요. 자, 이렇다라고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테스트는 지금 못해요.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 뭐 우리가 향후에 배울 내용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는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상 이렇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200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라든 이러한 테스트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getSet 관련해서는 자, 이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그러한 작업, 나중에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때 또 노출이 돼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때는 아마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까먹을래 까먹을 수는 아마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예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12강 보고 있었고요. 캡슐화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어요. 자, 프라이빗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과 다형성이 있는데요. 상속은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었죠. 자, 상속이라는 거는 자,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를 자식이 만들어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세팅을 한 다음에 뭐 선언이라고 그래야 되죠. 선언을 한 다음에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게 상속이에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상속이라는 거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를 지정을 해요. 부모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반대로는 안 돼요.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자식 클래스를 선언을 하지 못합니다. 전에 한번 이거 얘기했었죠. 부모 클래스가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자식 클래스를 뭐 제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못해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를 딱 지목을 할 수 있는 거고,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를 지목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구조로는 자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테스트했던 것처럼 자, extend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죠? 자식 클래스, 자, 일반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내 것처럼 사용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extend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상속해서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부모 클래스를 지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클래스를 지목을 하게 되면은, 자, 곧 의미가 생긴다. 즉, 제가 방금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로 그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뭔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상속을 하는 쪽이죠. 부모 클래스를 영문으로는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식 클래스는 이제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extend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제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밑에 그래도 예제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를 할 거냐면은요, 밑에 보시면은 풀어보기 예제가 있는데, 풀어보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 예제를 그냥 바로 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상속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당연히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하나는 이제 카인포라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칼라라는 클래스, 카인포 클래스 만들고 칼라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인포 클래스를 만들게요. 카인포. 자, 여기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이 없어요.
그냥 finish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의 형태 보시면 없죠.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이 일단은 세팅해 주시면 되고, 자 물론 이제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기는 할 텐데 이거는 조금 이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데기만 있는 카 인포 클래스를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 칼라를 만들게요. 자 카 칼라 카 칼라 카 칼라. 자 여기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카 칼라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시.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카 인포 안에 있는 내용을 문제니까 물론 실제로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학습 예제이기 때문에 풀어보기라든지 여기를 채워달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 저랑 같이 보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내용은, 자, 카 인포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해요. 사용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화면에 제공된 예제로 봐서, 자, 차 이름, 자, 그 다음에 차의 스피드, 뭐 차 스피드 있잖아요. 맥스, 얼마까지, 뭐 300까지 뭐 도달할 수 있다라든지. 자, 그 다음에 칼라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 자, 그래서 상속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용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상속하는 그러한 예제이기 때문에 상속을 일부러 해서 지금 이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추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작성할게요. 칼라. 자, 우리 메인 메소드 바로 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자, 퍼블릭 클래스 아까 잘못했죠. 자, 퍼블릭 칼라. 자, 메소드가 하나 칼라라는 이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소드 모습이 약간 좀 특이하죠. 퍼블릭 칼라 가로 열고 자, 우리 매개 변수 3개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C, name, speed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string C 그리고 string name, 자, string color. 자, 우리 메소드와 비슷하게 생긴 자, 칼라라는 이름에 가진 내용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데요. 맨 뒤는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자, 정확하게는 생성자죠. 자, 정확하게는 생성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성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성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생성자는 뭐예요? 일단은 모양 자체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생성자입니다. 무조건 생성자고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클래스에 대한 특징이 앞에 대문자잖아요. 일반 메소드는 앞에 대문자로 절대로 안 만듭니다. 일반 메소드는요. 우리가 아까 get, set도 만들었는데 일반 메소드는 앞에 무조건 소문자예요. 그러나 그 생성자들은 어때요? 메소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죠? 이 변수는 아니잖아요. 메소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메소드는 아니고 이런 애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생성자는 메소드 이름이랑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생김새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car name, 자, equal name. 그 다음에 velocity라는 변수가 형성이 돼 있네요. velocity, 자, equal speed. 자, 그 다음에 color. 자, equal color. 자, 여기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매개 변수죠. 자, 우리 칼라 가로 안에 있는 것들, 세팅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모두 다 매개 변수잖아요. 자, 맨 앞에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컬러라고 수정하세요. 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 화면이 잘못됐습니다. 자, 컬러라고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와 거기 있는 매개 변수와 자, 밑에 세팅된 것들을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지금 보면은 오류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류나죠? 왜 오류나요? 카 네임과 벨로시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카 컬러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있게 하려면 만약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바로 위에 존재하게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스트링 자, name equal 카 name이죠. 카 name 그리고 자, integer velocity 그리고 카 color string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스피드는 인티저죠. 스피드는 인티저로 수정하시면 되고. 자, 어때요? 오류 안 나죠? 상속을 떠나서 일단 오류 안 나게끔 하려면은 자, 상위에 관련된 변수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눈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쪽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매개 변수들이고, 그쵸? 매개 변수들이고,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애들은 받는 애들. 받는 애들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상단에 어디에서든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단에서 선언이 돼야 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위에 있으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지금 상속 관련 문제잖아요. 예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세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문제의 의도는 자, 우리 메인 메스 우리 컬러라는 클래스는 그냥 두래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오류가 안 나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두지 말라고 지금 그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있으면 해결이 되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좀 들쓴 게 있네요. extend car info 즉 다른 변수죠. 다른 클래스죠. 자, car info라는 클래스에 뭔가 작성을 해서 오류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자, 추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속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car info에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우리 화면에 상속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세팅해야 되겠죠. extend 자, extend라는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extend는 이게 상속하려고 하는 거구나. 상속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상속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칼라 입장에서 상속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카 인포 클래스를 상속 받으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메인 메소드에서 뭔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좀 이따 작성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상단에 변수가 있는 변수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컬러에는 세팅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카 인포에 세팅해 달라는 얘기. 어쨌든 지금 상속. 자, 이제 카 인포에 세팅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은 카 컬러라는 클래스에 마치 변수가 있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마치 변수가 딱하니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줘야 밑에서 오류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줘야 오류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해줘야. 그러려면은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상속에서 얘네들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인포에 똑같이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다시 써도 되고 카 네임 자, 이렇게죠. 벨로시티 자, 스트링 칼라 됐습니다. 다 했어요. 카 인포에는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존재해요. 자, 세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존재시키고 나서 저장 처리해 주시고, 이제 다시 칼라에 가보면은, 예, 바로 위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오류가 안 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카 인포 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내 것처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마치 위에서 세팅을 해놓은 이러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답은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 자, 타입 제대로 잘 작성해 주시고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추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답은 이미 나오기는 했죠. 답이 이미 나오기는 했고 마치 내 것처럼 내 위에 있는 것처럼 세팅이 지금 된 겁니다. 익스텐드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지 이 변수들이 이 바깥에 있으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오류나는 거고 문법상. 자, 이제 답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뭐냐면은 칼라라는 이게 뭐야? 생성자잖아요. 생성자. 자, 그런데 생성자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특징적이고 외관상 특징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다. 그리고 기능, 무슨 기능을 갖고 있나? 생김새는 외관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구조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처럼 보인다는 것이고요. 기능적으로는 객체 생성이 될 때 자동 실행되는 메소드다. 메소드가 아니죠. 자동 실행되는 요소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성할게요. 자, 이제 객체 생성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자꾸 이게 오타가 좀 있네요. 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죠? 자, 메인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칼라 cc equal new 칼라. 자, 원래 객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을 하긴 했지만 자, 객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전에 할 때. 그러나 지금 좀 상황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자, 상단에 생성자가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생성자가 없으면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응? 생성자가 없으면은요,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 객체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달라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생성자 써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값은 임의로 그냥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화이트 소나타 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똑같이 쓴다라면은 자, 색상은 맨 앞에 있는 이 매개 변수 순서 그대로. 자, 맨 앞에 있는 거 스트링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이트.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이름은 소나타. 자, 그리고 스피드는 100. 일단 우리 학습 예제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똑같이 세팅을 했고 자, 그래 생성자의 세팅한 그대로 자, 세팅을 그 순서대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어때요? 자, 실행이 되면은 자, 위에 작성이 된 생성자도 자동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메소드라는 거는 원래
이게 생성자이고 메소드라는 거는 이 객체와 상관없이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생성자만은 다르죠. 생성자는 객체 생성이 될 때 자동 실행되는 요소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값들을 3개 세팅해 줬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에 위에 있는 변수에 각각 다 세팅이 될 겁니다. 객체를 실행을 함으로써 데이터 전달도 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출력해 보면은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세팅해 보죠. 출력해 보도록 하죠. cc.carname. 자, carname 소나타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 자, cc.carname 소나타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우리가 생성자의 데이터 값을 부여해서 뭐죠? 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데이터까지 전달이 돼서 세팅되게 일단 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렇죠? 만들어서, 그리고 기본이죠? 기본 3개의 변수는 상속을 통해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렇죠? 상속. 이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고, 자, 우리 카인포 변수에는 클래스에는 3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카칼라 입장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밑에 카칼라 생성자를 통해 마치 나의 변수처럼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버라이딩은 내일 봐야 되겠네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보면은, 자, 혹시 의문이 약간 들을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세팅을 해야 되나? 혹시 생성자를 통해서 세팅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러나 값은 뭐죠? 세팅을 해야 돼. 즉 생성자를 통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작업을 하듯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성자가 상단에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기존에 우리 했던 대로 만약에 한다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일단은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객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객체로 만들어야 되고요. 생성자가 상단에 지워지게 되면은 뒤에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약 이런 경우에는 세팅을 직접 해야죠. cc.carname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이러면은 결과는 같은 거예요. 자, 생성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나, 자,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나, 자,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생성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는 생성자에 대한 관련 테스트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성자를 지금 이용을 한 것 뿐이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 이렇게 우리 작업을 했었잖아요. 자, 만약에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방금 학습했던 예제, 자, 상속받아서, 상속 관련해서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테스트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 되고, 좀 간단하게만 테스트 진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속된다라는 우리 테스트에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게시판에 좀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 관련해서 getset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해봤고요. 자, 아까 처음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getset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테스트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